예, 낮에는 폭염 때문에 외출하기가 꺼려지고 밤에는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폭염으로 숨진 사람도 일주일 새 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오한진 가정의학과 박사 그리고 김동혁 기상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 기자. 네. 작년엔 여름에도 제가 덥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올해는 정말 덥거든요. 예. 오늘 뭐 서울에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더위가? 예. 네, 지금 뭐 모든 지역들이 대부분 다 덥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영천이라든지 안동, 경산 지역, 경북 지역들인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39.3도를 기록했습니다. 예. 사람 체온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네요. 기온이고 예. 4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예. 네, 상당한 폭염이 나타났었고요. 예. 대구 지역도 사실 38.3도였는데 예. 19년 만에 가장 뜨거운 하루를 어제 보냈고요. 예. 오늘 서울이 이제 11시에 아직 조금 6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예. 11시를 기해서 서울이라든지 경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대치가 됩니다. 네, 서울이 어제 같은 경우 서초구가 35.3도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예상은 34도였는데 조금 더 올랐고 그래서 어제가 35도를 넘었고 오늘도 지금 34도가 예상되긴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한 35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폭염 경보가 현재는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밤새 이게 너무 덥다 보니까 뒤척이는 경우가 많아요.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데 열대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보자면 서울 지역이 사실 밤사이 가장 더웠습니다. 전국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밤사이 최저 기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서울 지역이었거든요. 역시나 또 그래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27.3도를 기록했고 서초구 27.1도, 용산구, 성동구도 27.1도였고요. 송파구도 27도였습니다. 박사님 어젯밤 편히 주무셨어요? 쉽지 않죠. 요즘 에어컨 없이 그냥 잠자기 아주 어렵습니다. 어느 쪽에 사세요, 서울? 저는 남산에 삽니다. 그래요? 남쪽도 좀 남쪽. 남산. 그나마 조금 이제 시원한 지역들이고, 그렇고 사실상 한강 이남 지역 중심으로 아까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이 열대야가 나타났죠. 아무래도 뭐 상업 지역이고 발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고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바람길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열기가 도시에 그대로 쌓여 있다 보니까 주로 어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열대야가 상당히 극심하게 조금 나타났습니다. 비 소식도 없던데 이런 열기 언제쯤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월요일 정도까지가 사실상 올해 폭염이라든지 열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월요일이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서울이 34도, 내일이 뭐 33도, 월요일이 32도 정도 낮 기온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폭염주의보 경보를 보자면 강원도 영동 지역은 사실 특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바닷바람이 좀 들어오면서 이들 지역은 해제가 됐고 반대로 이 바닷바람이 이제 강원도를 지나서 서쪽으로 넘어오면 백두대간을 지나면서 더 공기가 달궈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서울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염 경보로 대치가 된 상황이고 주로 오늘부터 해서 주 후반, 주말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라든지 열대야가 상당히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영남 지역이 사실상 올여름에 가장 극심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덥다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럼요. 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거죠? 당연히 수면 장애죠. 수면 장애는 이제 잠을 못 드는 인면 장애와 잠이 유지가 안 되는 유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고 25도 이상 밤 기온이 유지되는 열대야가 지속이 되면 뭐 잠잘 수가 없죠. 인면 장애가 옵니다. 인면 장애.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온도가 계속 높다 보니까 끈적거리고 옆으로 돌아눕게 되고 그래서 또 유지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이거는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잠을 못 이루다 보니까 냉장고 곁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감춰놓던 맥주 한 컵을 이렇게 한 캔을 꺼내서 먹고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술을 먹고 잔다, 이게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실제?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술을 먹으면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잠을 잠깐 들게 만들어줍니다. 잠드는 건 쉽게 만들어주는데 잠을 유지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주무신 날은 그 다음 날이 아주 괴롭습니다. 뭐 숙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잠을 깊이 자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술을 많이 드신 다음 날은 꼭 뭐 일을 못 하시고 사우나에 가서 쉬신다든지
잠을 낮에 주무시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술의 종류와는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술은 다 안 되는데 다만 잠깐 한 잔 정도 아주 뭐 작은 양으로 잠을 들게 만드는 것은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근데 보통 보면 육지, 그러니까 내륙 쪽이 더 더울 거라 생각하는데 열대가 오히려 해안가 쪽에 더 많이 자주 나타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주로 사실 기상학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물론 더우면은 수영장을 찾고 물을 찾고 바닷가로 가기 마련인데 사실상 기상학적으로 보자면 내륙 지역보다는 해안가 지역에서 열대야가 더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열대야가 이제 기준이 25도인데 25도를 넘는 지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울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 더 극심한 지역은 해안가에서 나타난다는 거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픽을 통해 보실 텐데요. 이게 엊그제 발생한 열대야 지역들인데요. 지금 강릉이 26.8도, 포항도 26.8도고, 뭐 부산도 26.5도, 여수시 26.1도. 지금 대부분 1위부터 지역들이 다 해안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낮 기온은 그리 높지 않은데 그렇다면 바닷물이 이렇게 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낮에 이제 지면에 있다 보면 활동을 하다 보면 일사도 뜨겁고 지면도 달궈지고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면은 빨리 달궈지고 밤에 또 빨리 식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바닷가 주변에는 바다가 천천히 달궈지고 천천히 식는 아무래도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열대가 더 나타나고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밤에 열대가 일어나면 해안가로 가서 맥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렇죠. 뭐 건강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기상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조금 맞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계속 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해수욕장 보면 저도 이번 최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해수욕장에서 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음주 수영 굉장히 위험하죠. 음주운전만큼 위험합니다. 우선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소뇌가 이제 마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뇌는 우리 운동 중추라고 할 수 있게 운동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손놀림이나 발놀림이 잘 되지 않게 되고요. 조그만한 것들을 더 놓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 힘을 확 줘야 되는 이런 상황, 돌출 행동을 해야 될 상황에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빨리 못 밟게 되면서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물속에서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힘을 확 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작동을 해야 될 것들이 안 되고 또 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음주 후 수영을 하는 것은 거의 뭐 자살 행동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용기가 100배해지는 것 같아요. 더 깊은 곳으로 내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용기만 100배 되고요. 몸은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술을 드신 다음에는 물속에 들어가시지 않는 게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그리고요. 이제 뭐 수영도 사실 운동의 일종인데 제가 이제 밤에 산책을 나가보면 굉장히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에서 땀을 빼고 심신을 지치게 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몸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더운 날에는 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크게 무리가 됩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심하게 하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자율신경 중에서 우리를 각성하게 만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 각성이 되면 잠을 더 이룰 수가 없게 되거든요. 거기에다 더운 그 환경에서 각성이 되면 밤에 잠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또 나와서 더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운동도 시원한 시간에 하시는 게 옳고 또 잠자기 직전에는 운동하지 않는 게 맞고요. 적어도 2-3시간 전에는 운동이 끝나야 됩니다. 물론 뭐 적당히 움직이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이런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것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봄, 가을쯤 운동하기 좋은 시기에도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몸에서 젖산 같은 게 너무 가다 분비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럼 맞습니다. 여름철은 더 위험하겠네요. 당연히 더 위험하고요. 이렇게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잠을 지속적으로 며칠간 못 주무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침 능률 오르지 않고요. 업무 능률도 다 떨어져서 낮에는 계속 졸고 밤에 또 깨있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니까 너무 심한 운동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 덥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에어컨, 선풍기 많이 틀어놓으시잖아요. 자, 김 기자,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밤새 선풍기 틀어놓고 절대 자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예. 뭐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고 예, 예. 지금도 사실 제 와이프도 뭐 밤새 선풍기 틀어놓으면 건강에 위험하다,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저희도 3시간 맞춰놓고 자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3시간 있다가 더워서 깨서 또 틀고 뭐 이렇게 되는데 크게 뭐 의문점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면 과연 선풍기로 인해서 저희가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느냐,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반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뭐 압력차로 인해서 또 질식할 가능성까지도 있느냐, 네, 이렇게 좀 뭐 의문을 좀 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밀폐된 곳에서는 그래가지고 사고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선풍기로 인해서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느냐. 근데 저체온증이라는 게 뭐 옆에 박사님도 계십니다만 저체온증이 35도 이제 체온이 내려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하려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27, 8도 정도까지 체온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서 밤사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체온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산소 농도가 떨어지냐는 것인데 사실 이 선풍기의 주 원리는 냉방을 하는 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의 파이가 뭐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산소 농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없는 것이고 질식 가능성은 사실 저희가 선풍기 바로 앞에다 코를 갖다 대면 저희가 당연히 압력차로 인해서 숨쉬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바람이 강하게 되면 하지만 선풍기는 어느 정도 저희랑 떨어진 곳에 있고 선풍기 바람으로 인한 압력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밤사이 질식할 가능성도 없다. 네,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잘못된 정보다라고. 서민들은 전기세 좀 아끼려고요. 선풍기 트는 것도 좀 자제하거든요. 부채를 든다 이러는데 김 기자, 만약에 정말 선풍기를 틀라는 경우라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선풍기로 인해서 뭐 일단 선풍기 바람을 오래 쐬게 되면 시간도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기적으로 봤을 때도 공기가 좀 건조해지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밤새 틀어놓게 되면 최근에 이런 경우가 좀 잦았는데요.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서 좀 선풍기를 적당하게 아무래도 작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 또 너무 가까이 그렇게 트는 것도 좀 안 좋고요. 알겠습니다. 자,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오늘 제 주변에 한 분도 지금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냉방병일까요? 에어컨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다 올 수가 있죠. 우선 이제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금방금방 적응을 해야 되는데 실내외 온도 차가 5도 이상이 나게 되면 금방 적응을 못합니다. 밖에는 너무 더웠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 추웠다가 이게 반복되면 이제 그 적응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는 거죠. 그 작동 원리가 망가지게 되면 내 몸이 추운 느낌에서 계속 느낌을 계속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냉방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에어컨 바람을 계속 쏘이게 되면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건조해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폐나 기관지의 면역 작용이 떨어지게 돼요. 선모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러면 바이러스가 기관지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밑에서 하루 종일 주무시고 나면 대부분이 다 감기를 걸리시게 돼요. 왜냐하면 건조해져서 감기 바이러스가 기관지 안에 쏙 들어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럼 냉방병하고 감기 같은 거로 보면 아니 다르죠. 냉방병은 조금 따뜻한 곳에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체온을 잘 맞춰 놓으면 금세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감기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특히 열이 나게 되면서 몸이 아프다든지 뭐 전신 통증이 있다, 몸살이 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냉방병과 감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실내 온도, 적정 온도를 좀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 물도 좀 자주 좀 마셔줘야 되겠네요.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환기를 자주 하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놓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적당하게 좀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습도를 조절하는 게 좋은데 에어컨은 습도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습도가 자꾸 없어지니까 우리 스스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이 오늘 서울에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다. 지금 이런 자막을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는데
김 기자가 월요일까지 잘 참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열대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 숙면을 좀 잘 취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더운 환경에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더위를 없애는 거죠. 지금 온도를 낮추는 건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건데 밖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 몸을 시원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좀 열심히 하셔서 몸 온도, 체온을 좀 낮추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적당한 움직임을 통해서 피곤을 조금 만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대신 주무시기 직전까지 운동하시는 건 좋지 않고 과한 운동 피하고 또 과음이나 또는 과로를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가볍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한 음식, 또 요즘 뭐 덥다고 보양식들 많이 드시는데 그렇죠. 이 보양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걸 칼로리로 다 써야 되니까 열이 납니다, 몸에서. 그러면 몸이 또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도 조금 가볍게 채소 위주로 좀 하시면 숙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과일 같은 거 많이 섭취. 그다음에 물을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하루에 8잔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주 좀 시원한 물을 자주 드셔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 불청객이 있죠. 일본 뇌염 경보 어제 질병관리본부가 발령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면 어떤 증세가 보이나요? 또 막을 방법은 있나요? 일본 뇌염 모기가 물었다고 해서 다 일본 뇌염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이라는 면역성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의 면역성이 대부분의 이 바이러스는 물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성이 떨어졌을 때 이제 모기에 물리면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한테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또 너무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또 만성 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모기에 안 물리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모기에 안 물리시려면 몸을 청결히 하시고 또 너무 강한 향수나 향기가 나는 뭐 화장품 같은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모기를 잘 없앨 수 있는 이 방충제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들 다 좀 숙지해서 올여름 슬기롭게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한진 가정의학과 박사님 그리고 김동혁 기상 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